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에 질문들의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조의 아내입니다. 네. 네, 오늘 또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죠, 저희가. 네, 저희 오늘 지난번에 저희와 함께 한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궁금하다,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북 인터뷰에 모셨던 장우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복의 등대 공동대표 장우석입니다. 저는 개인 소개를 하자면 25년 차 조울러 장우석이고요. 20대 초반에 3번의 저신병동을 입원했었고 2년간 입원했습니다. 납병동에서 차집 일과 알바 일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재활 의지를 생겨서 23살부터 이제 매년 3-4번씩 재활을 했는데요. 그 위기를 이제 예방하고, 입원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돼서, 27살 때부터는 한 10년간 태권도 사범을 해서, 37살 때부터는 8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원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작년에 책을 쓰고 당사자임을 고백한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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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화려한 감사합니다.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조은님하고 그 발병하고 관리하신 기간은 비슷하신데, 조은님의 네, 프로필과는 사뭇 다르신, 네, 뭐, 어, 책도 쓰고 싶으시고, 네, 네. 조언이 또 곧 쓰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쓰려고 생각은 하시는데, 네, 아직 결과물이 없으시네요. 이 조언의 마음약국만으로도 충분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인터뷰가 이제,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책의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희 조회수가 한 1000회 가까이 되었었고, 많은 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그럼 어떻게 장우성님은 도대체 관리를 잘 하셨길래, 이렇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활동 하실 수 있었는지, 건강한 네. 관리법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네, 어떻게 재활을 하셨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우 당사자이신데, 질병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밝히고 생활하시면서도 건강과 삶과 직장 균형 있게 유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알고 싶다. 비법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셨어요. 네. 지난번 북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조언의 마음약국 매번 듣는 애청자로서 개인적으로 좋은 정보와 내용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울러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울러의 재활을 말하다입니다. 이 주제인 조울러의 재활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재활의 전제로 하는 두 가지 기본 철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개인 중심 전략으로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자가 환경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우성님 두 가지 기본 철학을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 중심 전략으로는 당사자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예민하고 섬세한 당사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먼저 스트레스 요인은 그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적인 것은 어떤 외부의 소리나 소음 뭐 그런 것과
뭐 타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갈 때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거나 또 인간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의사 표현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자기 이제 감정 표현을 솔직담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같은 부분은 이제 내부 스트레스인데요. 부정 감정을 해소하고 이제 융통성을 가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당사자들이 고지식하고 너무 양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나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 행동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받을 필요가 있고요. 마음에 이제 감정 응어리가 쌓이면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의 방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이 되려면 매일매일 이제 생활 패턴이 일정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이제 최적화해서 그 부분을 잘 감당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방금 마음의 방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전에 누군가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로 환경적 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감정 관리인데요. 네. 이게 요즘은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나온 부분인데, 저도 이제 재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부터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연습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제 장단점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낯간지러울 수는 있겠네요. 네, 되게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집안에 이제 가계도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성격 같은 거라든지, 네. 그 나와의 관계성 같은 거를 이해해보면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생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성장했는가를 이해하면 네. 부모님도 이해하고 나로 이해할 수 있어서 병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부분들로 살지 않겠다는 걸 결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의 감정의 상처가 계속 생기고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계속 눌리게 되거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기를 피지 못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정신증은 기가 눌리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꿈과 그걸 찾기 위해서는 기를 피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공부도 해보고 자기를 성찰해보기도 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부분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에 대한 배려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약을 또 장기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약부작용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약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듣는데, 예. 많이 떨어지시죠? 그런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네. 저도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또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 좋은 감정의 어떤 부분들, 공감 능력 같은 것도 좀 같이 낮추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화 들여서 감사 생활을 하고 플러스 발상적인 긍정 사고를 가져서 그렇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역지사지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남의 입장에 서서 또 나를 생각해보고 서로 입장을 배려하는 게 저도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계속 일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내면의 힘을 기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친구 관계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지지와 그런 격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확실히 우리가 방송할 때보다 이 장우성님을 초대해서 방송하는 게 이게 퀄리티가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 네, 같아서 필드에서 단연간 경험하신 네, 전문가의 멘트가 저희의 그런 그 지식적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네.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아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실 시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우선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예민하신 분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뭐 사회복지적인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하죠. 그게 네,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좀, 예, 왜곡돼 있는, 네네네.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 숨는 네, 분들, 표현하지 못하고, 네, 그런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게라도, 그러니까 뭐 꼭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싫은 것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를 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거 자체를 자기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도 나오는 맥락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환우 중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조우님은 어떠신가요? 본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나요? 지금은 저는 제 자신을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사랑하죠. 같은데. 네. 네, 자기애가 충만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발병하셨을, 부분이 네.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공격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줄 때 방어 기제가 좀 약한 거예요. 그것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지 못했고, 네. 또 가정 안에서는 그러한 일도 별로 없었고, 음. 저희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집안 안에서 뭔가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아, 네.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은 스트레스 아니면은 뭔가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화내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분들보다는 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 쉽게 말하자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울증을 앓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증 때 막 화를 내던가 아니면은 말을 많이 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증을 통해서 많이 해결됐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아, 때는 조우님의 방어 기제는 회피인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말을 다른 말로 돌려버리신다거나, 그거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의 상황을 직면하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왜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아니, 당사자들이 왜 그렇게 되시냐를 얘기하다 근데 보니까. 아까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울러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그런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우리의 속 이야기를 남에게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아니면 자신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런 한국 사회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 방법 아니면 소통의 기술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조울러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울러를 포함해서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에게 이 재활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재활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뭐 그 아픔과 고통을 낳는데 치료와 관리와 예방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신질환이 만성화가 되면 이제 장애로 고착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착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 재활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활으로 이제 발병하면 질병 중에 있거나 이제 사회로 이제 격리돼서 시간이 이제 오래되면 될수록 그 과정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먼저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이제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되고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 안정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치료나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제 운동이나 취미 활동, 이제 그런 것들로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친밀감을 어떻게 가지고 이제 또 나누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고립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속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의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또 물질이나 소유에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좀 변화시켜서 보다 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에 하나하나 집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되게 취약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한 번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요. 다른 네. 곳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려면 뭐 누군가 이렇게 뭐 상담사를 찾아간다든가 그렇게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도 들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이제 편견 없이 나의 속마음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 저홀로 가족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저는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에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면, 어느 순간 또 어떤 분은 오늘부터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좋은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영적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부분을 했냐면, 제가 이제 건강함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또 직장 가지고 출세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지병을 딱 겪으니까 모든 것이 스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의 완전 전환점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돼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질병을 주신 것은, 자기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을 주지 않고, 도리어 질병을 줌으로써 겸손함을 배우게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병의 의미를 많이 찾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등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임의 이름도 회복의 등대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항상 기도로 약 먹을 때마다 기도했던 걸 가지고 이제 회복의 등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되게. 근데 아까 예. 공동 대표라고 하셨는데 그 회복의 등대가 당사자분들의 모임이시잖아요. 당사자
당사자만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가족과 당사자고요. 아, 네.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 저하고 여자친구인데요. 아, 둘 다 저기 사회복지사예요. 네.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당사자면서 사회복지사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가족이 당사자고 사회복지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그런 당사자들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재활과 지지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재기의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와, 너무 멋지네요. 꽂혔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 좀 부러워했던 부분이 부부가 함께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방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고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고요. 네. 네, 일상에서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그렇게 또 되게 두 분이서 너무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솔직하게 방송일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화목하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임에서 제가 사실 저도 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은 사람인데, 남편이 아픈 걸 원하는 사람 없었겠죠? 남편의 질병은 뜻하지 않았고, 갑자기 찾아왔고, 쓰나미 같이 몰려왔지만, 질병을 통해서, 이기적인 저를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섬기는 그 자세가 정말 온전한 부부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과연 조우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방송을 했겠느냐. 그리고 조우가 질병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환우분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 네. 남편이 건강했다면 뭐 예전처럼 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어쩌면 편견을 갖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 우리 닭살 얘기가 나왔죠? 근데 부부보다 여자친구가 더 매력 있지 않나요? 왠지 여자친구와 같이 하시는 네. 네. 뭐 결혼 전부터 이렇게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두 분 다 거. 또 전문가이시고 네. 네.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아니죠. 두 분이 더 여자친구 부럽습니다. 만드시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골절상으로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면 물리치료와 걷기 연습과 근육을 위한 운동 등 떠올리게 되는데 정신질환의 재활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정신질환 환우들의 재활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이 이제 오래되거나 이제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사회로 복귀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점점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재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어떤 부분이 두고 이제 얘기해보자면 먼저 당사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폐쇄병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개방병동, 납병동, 그다음에 이용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독립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독립하면서 점점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병을 알고 나를 이해하고 의료진과 이제 협력하는 부분을 수시로 하면서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가족 교육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당사자의 또 정신건강 교육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개인한테는 또 개인의 재활 의지도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비자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분의 재활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병식을 가지고 다각적인 이제 접근을 해서 본인은 이제 약물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대처와 그리고 나만의 이제 재발 경고 징후 체크를 해야 돼요. 모든 병의 전에는 재발 징후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만의 그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식사나 생활 관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잘 하시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터는 부분이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싫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것과 괴롭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표현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도 표현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저는 이제 한편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불안과 우울이 많이 해소되고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이제 조울이 있을 때도 이제 가벼운 산책이나 그런 걷기 운동과 햇빛 쬐기 같은 걸 하면 기분 전환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네. 세로토닌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안정망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멘토나 지지, 아까 조언이 말했던 어떤 자기 속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조언분들, 조언이나 그런 부분들 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 게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저도 이제 그런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현실감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분들이 연락을 해주고 통화하고 제가 전화하고 해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 20대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낫고자 하는 절실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장우성님께서 쓰신 책을 읽으면서 그 병상에 누워서 내가 정말 나아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에게는 좀 이렇게 나아야겠다는 절실함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점이 좀 네. 많이 느껴졌었어요. 병원 생활이 뭐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이러다가 평생 병원에 갇힐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너무 두렵고 불안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고 정말 회복되고 싶다, 낫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예. 네.